네, 안녕하세요. 코스모 신소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모 신소재 관련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나오면서 시장도 굉장히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내용은요, 한 가지에 대한 내용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주가가 움직이는 데는 가격이 먼저 선반영을 한다는 거고요. 가격이 먼저 선반영을 했을 때 뭐가 된다? 가격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실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꿈을 계속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제는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에코프로를 기준해서 지금 실적 경고가 조금 있죠. 실적이 좀 안 좋아요. 리튬 가격 때문이죠.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양극재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폭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약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의 이익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 이익의 질이 막 이렇게 막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기껏해야 막 7%, 8% 이런 식이거든요. 두 자릿수가 아니에요. 두 자릿수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우려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장 산업이라는 건 한두 해에 걸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맞고,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가 함께 진행이 돼야 성장 산업군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장 산업군에서 스타 종목이 탄생을 하면요, 뒤따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생긴다. 물론 코스모 신소재가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에코프로보다 더 많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보다 한국에서 많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사실상 없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에코프로는 그만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50만 원이라는, 즉 올 한 해에 15배가 올라가는 이 말도 안 되는 등락폭을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힘든가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깔아놓고 에코프로를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주가의 상승폭이 사실상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1차 상승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2차 상승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쵸? 그래서 이런 구간을 절대로 잊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잊고 보지 말자. 그쵸? 근데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평가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충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 반대로 코스모 신소재는 상승폭이 에코프로보다 더 적고요. 그리고 하락은 먼저 추가적으로 받아왔는데다가 이 하락 구간에 있었던 내용이 지금으로선 오히려 호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평가 자체가 에코프로보다 낮게 평가를 받았고, 물론 사업성이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이 에코프로보다 더 낮겠죠. 근데 프리미엄 측면에서 에코프로가 너무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장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는 어떻게 됐느냐. 자, 올해 15배가 올랐는데 이 내용을 제가 배제하고 이렇게 보면요, 여기 만원부터 시작해서 15만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이러면 이때 15배 간 거죠. 언제입니까? 여기가 2020년부터 21년이에요. 이때 이렇게 15만원까지 15배 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증가폭이 나왔나요? 실제 그렇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 구간이 있었고, 여기 3분기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뭐가 됐나요?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만들고 뭐가 됐죠? 올해 다시 이때와 같은 15배의 프리미엄을 받았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자.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 코스모 신소재는 이만큼 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데 양극재 관련해서는 코스모 신소재도 못지않게 기대감을 한몫에 받고 있다. 그쵸? 이 소재 분야는요,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에 대한 방향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요즘에 전기차 배터리지 리모컨 배터리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개당 단가가 원체 높고, 그쵸?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거래하는 것 자체가 대기업 쪽에서 연결되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량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약간씩 반등을 보이다가 오늘 6% 하락한 건 전혀 걱정할 내용이 아니다. 그쵸? 그리고 공매도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실 거고, 코스모 신소재의 공매도 내용을 보더라도요, 보세요. 공매도가 거의 없다. 그쵸? 왜 없냐? 보세요. KRX 300. 그쵸? 지금 공매도가 되는 건 코스피 200과
그리고 코스닥 150 내에서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될 때지만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 온 겁니다. 왜? 자, 보세요. 보세요. 잘 보세요. 공매도 없다 그랬죠. 공매도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다중바닥을 형성한다. 근데 에코프로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니까 관련된 업종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업종의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이 부담이 많이 줄어요. 그쵸? 다음 주만 지나도 충분히 그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말고 보셔야 돼요. 그쵸? 충분히 고가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이제는 성장 산업을 믿고 에코프로를 바로 매수해서 내가 여기서 막 등락 구간을 굳이 거칠 필요 없이 코스모 신소재부터 시작해서 순환매를 돌 수 있는 그 구간을 노리자. 그 구간을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요 2주 동안의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2주의 기간이 넘어갔을 때는 장기 투자로 전환을 하는데, 장기 투자로 전환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도 장기 투자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요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에코프로도 시세 보셨죠? 15배가 올라가는데 3개월 오르고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 그만큼 조정 없는 주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 효율을 높이는 매매를 하자. 즉 가격을 기준해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성공 투자를 이끌어 가자.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신고가 구간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쵸?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차전지 소재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차전지는요 무조건 성장산업군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갔어요. 여기서 다시 내연기관이 지금 다시 보니까 친환경이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쵸? 트럼프가 된다고 한들, 그쵸? 트럼프가 지금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뭐 IRA 법안을 내가 들어가면 깨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트럼프가 못 깼어요. 결국에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되게 조금 좋은 인식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회에서 밀려갖고 못 깼습니다. 이것도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IRA는 한국의 그 배터리 이 기업들한테 굉장히 이점이 많은 그런 법안입니다. 중국을 완전 배척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IRA 법안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법안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강조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뭐다? 한 가지 내용이다. 한 가지. 뭐예요?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고, 이 내용을요 제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코스모 신소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코스모 신소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죠.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건 이렇게 단순하게 말이나 내용만 가지고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내용은 시황에 대한 내용, 그쵸? 시황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장중에 단타를 할 수 있는 소스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이 내용 보이시죠? 10월 12일 날 8시 52분 어떻게 나간다? 장 시작 전에 나간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로써 3일째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자, 내용 확인합니다. 10월 20일 S&T 에너지 오늘 상한가 마감됐고요. 엘컴텍 오늘 급등 나왔고요. 한국석유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언제 나왔다? 장 시작 전에 나왔다. 8시 55분. 그럼 쭉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10월 19일 대성산업 장중 상한가, 그쵸? 그리고 종가 26% 마감이 됐고, JCN 시스템 어제 상한가 마감이 됐고, 두 종목 모두 하루에 15%에서 2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피델릭스 있죠?
피델릭스 수요일날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3일 연속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쭉 올려보면 극동유화 같은 거 최근에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SY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쭉 올려보면 뭐 시황 관련된 이야기도 드리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다. 자, 여기 10월 12일 일진전기. 일진전기는 내용 확인합니다. 제가 일진전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그 중에 제일 못 갔거든. 그쵸? 일진전기 볼게요. 일진전기 보시면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 날이에요. 10월 12일. 요 날 시가. 그쵸? 시가. 요 날부터 시작해서 쭉 오르고 나서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뭐 하루에 뭐 15%, 20%씩 터지니까. 그쵸? 근데 여기 13,000 한 중반대부터 고가 15,700원을 찍긴 했습니다. 이 등락폭이 몇 프로다? 12%다. 근데 어저께 7%, 8% 급락이 나왔어요. 스윙 관점으로 노렸으면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었을 때 이 구간을 맞았겠죠. 그럼 그냥 매도하면 됩니다. 왜?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알겠죠? 신고가를 간 다음엔 매물소화 과정이 있고 매물소화 과정 이후에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내용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다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내가 매수를 잘 체크를 하게 됐을 때 뭐가 된다고요? 철저하게 이 구간에서 내가 보유를 철저하게 이 구간에서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를 해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자, 단추를 채울 때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마지막까지 잘못 채워지죠. 그 첫 단추를 잘 깨우는 게 매수를 잘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답 나왔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건 장중에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사전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를? 신고가와 선반영에 대한 구조를. 이런 내용을 장중에 단타와 함께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공부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세요. 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을지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때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 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우 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 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 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 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밀을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